안녕하세요. 만편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그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 고지서 받기가 겁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켜자니 요금이 무섭고 또 끄자니 이 더위를 참기가 힘들고 매년 반복되는 고민인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전기세 좀 아껴보겠다고 에어컨을 잠깐씩 껐다 켰다 이렇게 반복하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게 절약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전기세를 더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요? 그가 더 나온다고요? 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그 에어컨 리모컨 버튼 딱 하나, 그리고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전기세를 절반 가까이 확 줄일 수 있는 방법들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 절반 가까이나요? 네. 제가 에어컨만 30년 넘게 다뤄왔거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속 시원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30년 전문가의 비법이라니 귀가 솔깃한데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지긋지긋한 여름철 전기세 폭탄 걱정에서 벗어나서 시원하면서도 또 알뜰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건데요. 잠깐 집 앞에 마트에 간다거나 뭐 병원에 잠깐 다녀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에어컨 꼭 꺼야 할까요? 이게 항상 헷갈려요. 네, 그게 참 애매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출하시는 시간이 1시간 반, 그러니까 90분 안쪽이다. 이러면 그냥 켜두시는 게 전기세 면에서는 오히려 더 이득입니다. 90분 기준이군요. 켜두는 게 더 낫다고요? 왜 그렇죠? 에어컨이라는 게 처음 다시 켤 때 있잖아요. 그때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까지 아주 빠르게 확 낮추려고 순간적으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합니다.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더 쓴다고 보시면 돼요. 3배나요? 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자동차 급출발할 때 기름 확 먹는 거랑 똑같아요. 아하,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그렇죠. 근데 계속 켜두면 에어컨이 이미 시원해진 온도를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약하게만 살살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를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어떤 실험 결과를 보니까 잠깐 나갈 때 껐다가 다시 켠 집은 한 달 요금이 10만 원 나왔는데 그냥 계속 켜둔 집은 6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차이가 상당하네요. 3만 5천 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끄는 게 당연히 아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 반대였군요. 정말 의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죠. 그럼 또 궁금한 게 요즘처럼 막 습한 날씨에는 제습 모드를 많이 쓰잖아요. 왠지 제습이라고 하면 냉방보다는 전기를 덜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맞는 생각인가요? 그것도 사실은 좀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네. 이것도 오해예요. 네. 그 제습 모드나 냉방 모드나 실제 전기 소비량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많아야 한 5% 정도 차이 날까 말까요. 5% 미만이요. 정말 별 차이 없네요. 그렇죠. 제습 모드는 바람이 좀 약하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전기를 덜 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에어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실외기는 냉방 때나 제습 때나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실외기는 똑같이 도는군요. 네. 그래서 제습 모드 진짜 장점은 뭐 전기 절약이라기보다는 그 습도가 아주 높은 날 있잖아요. 장마철처럼. 그럴 때 습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좀 덜 꿉꿉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냉방보다 습기를 한 2.7배 정도 더 많이 제거한다고 해요. 와, 습기는 훨씬 잘 잡는군요. 2.7배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정말 덥고 습한 날에는 처음 1시간 정도는 냉방 모드로 일단 온도를 빨리 시원하게 낮추세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원해졌다 싶으면 그때 제습 모드로 바꿔주시면 시원하면서도 아주 뽀송뽀송하게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하, 먼저 냉방으로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제습으로 쾌적함을 유지한다. 야,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제습 모드는 전기 절약이 아니라 습기 제거가 주목적이다. 이걸 기억해야겠네요. 네, 목적에 맞게 쓰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에어컨을 분명히 틀었는데 이상하게 발 쪽은 막 실인데 머리 쪽은 여전히 좀 더운 것 같고 뭔가 좀 불쾌하게 시원한 느낌?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아마 에어컨 바람 방향 설정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람 방향이요? 네, 공기의 기본적인 성질을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요. 차가운 공기는 무겁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으려는 성질이 있고 반대로 더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뜨려고 하죠. 아, 맞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에어컨 바람 날개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놓으면 그 차가운 공기가 계속 바닥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럼 에어컨에 달린 온도 센서는 방이 아직 덜 시원하네? 하고 계속 판단해서 에어컨이 필요 이상으로 더 싱싱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군요. 아래로 해놓으면 찬 공기가 바닥에만 깔려서 위에 있는 센서는 계속 덥다고 느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 에어컨 바람 방향은 항상 위쪽, 그러니까 천장 쪽을 향하게 설정하시는 겁니다. 위쪽으로요? 네. 그래야 찬 공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환하면서 방 전체가 골고루 균일하게 시원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와, 바람 방향 하나 바꿨을 뿐인데 효과가 그렇게 달라지는군요. 그럼요. 실제로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이 바람 방향 하나 제대로 설정한 덕분에 한 달 전기 요금이 56,000원이나 줄어든 집도 있었어요. 세선에 56,000원이요. 정말 큰 차이네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람은 위로.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곳 앞에 뭐 소파나 가구 같은 거 두면 안 되겠죠.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바람길을 막으면 순환이 안 되니까요. 에어컨 앞은 좀 틔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확산 모드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활용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람은 위로, 앞은 시원하게. 자, 리모컨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여쭤볼게요. 혹시 그 리모컨에 숨겨진 뭐랄까 마법의 절약 버튼 같은 것도 있을까요? 누르기만 하면 전기세가 줄어드는 그런 거요? 그럼요. 있습니다. 바로 자동운전 기능입니다. 자동 운전이요? 네. 리모컨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아마 자동이라고 써 있거나 아니면 영어로 오토라고 되어 있거나 또는 뭐 절전, 스마트, 에코, 요즘엔 AI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표시된 버튼이 있을 겁니다. 제조사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요. 네네, 본 것 같아요. 이 자동운전 모드를 선택하시면 에어컨이 알아서 실내 온도를 감지해서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바람 세기라든지 작동 시간을 조절해서 전력 소모를 딱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오, 스마트하네요. 네, 그냥 계속 강풍으로 틀어놓는 일반 냉방 모드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이것도 실제 사례를 보면 일반 냉방으로 계속 틀어서 요금이 93,000원 정도 나오던 집이 있었는데 자동운전 모드를 주로 사용했더니 57,000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이것도 차이가 크네요. 거의 4만 원 가까이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모컨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보통 그 가운데 부분이나 좀 윗부분에 있거나 아니면 모드나 기능 선택 버튼 안에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꼭 찾아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동, 오토, 에코, 스마트, AI 이런 이름들 꼭 찾아봐야겠네요. 다만 그 AI 기능 같은 경우는 처음 한 30분 정도는 에어컨이 실내 환경을 좀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때는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건드리지 마시고요. 아, AI는 학습 시간이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컨 자체 기능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다 해도 집 자체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시원해지지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에어컨만 탓할 게 아니라 외부 요인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외부 요인이요? 네. 여름철에 우리 집 온도를 자꾸만 높이는 가장 큰 주범이 뭘까요? 바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입니다. 햇빛이요. 네. 특히 오후 2시부터 한 5시 사이 이때 내리쬐는 직사광선은 정말 뜨겁습니다. 집안을 아주 그냥 찜통으로 만들죠. 이건 뭐랄까 냉장고 문 열어놓고 냉방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아,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창문에 암막 커튼이나 아니면 그 열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아예 그 열기 자체가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열기를 막는다. 네. 참고로 색깔은 좀 밝은 색이 어두운 색보다 열을 반사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아예 창문에 그 자동차 썬팅하는 것처럼 단열 필름을 붙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 창문 썬팅 필름이요? 그것도 효과가 있군요. 네, 효과 큽니다. 그리고 선풍기 있으시잖아요. 선풍기는 그냥 사람한테 직접 쐬는 것보다는 에어컨 바람을 좀 더 멀리 퍼뜨려주거나 아니면 창문 반대편 같은 데 놓고 실내 공기 자체를 순환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냉방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풍기는 순환용으로 햇빛 차단만 잘해도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 바람이 좀 약해진 것 같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좀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아, 네. 바람이 약해지거나 냄새가 난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 필터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필터요? 에어컨 필터? 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아주 그냥 시커멓게 가득 끼어 있으면 공기가 제대로 빨려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그럼 에어컨은 똑같은 온도를 만들려고 훨씬 더 힘들게 무리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당연히 전기세도 더 많이 나오겠죠? 아, 필터 먼지 때문에 에어컨이 힘들어하는 거군요. 그렇죠. 냉방 효율도 떨어지고 또 필터에 먼지랑 습기가 만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 이건 또 우리 건강에도 아주 안 좋고요. 호흡기 질환 같은 거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곰팡이 냄새 정말 싫죠. 그럼 그 필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불러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요. 한 2주에 한 번 정도만 시간을 내셔서 에어컨 앞면 뚜껑 열고 필터를 쑥 빼세요. 그리고 그냥 흐르는 물에 세제 쓸 필요도 없이 솔 같은 걸로 먼지를 쓱쓱 씻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물기 팍팍 털어서 그늘에, 햇볕 말고요. 그늘에 완전히 말려서 다시 끼워주시면 끝입니다. 어머,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데요? 2주에 한 번 물 청소하고 그늘에 말린다. 네, 정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필터 청소만 꾸준히 잘 해주셔도요. 월 전기세가 정말 놀랄 만큼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 중에는 필터 청소 전에는 요금이 15만 2천 원 나오던 집이 청소하고 나니까 7만 8천 원으로 거의 반토막 난 경우도 있었어요. 와, 15만 원대가 7만 원대로요? 필터 청소 하나로요? 이건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당장 오늘 해야겠습니다. 네, 꼭 한번 해보십시오. 효과 바로 느껴질 겁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알짜배기 정보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신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그래도 여전히 전기세 부담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은 더 그러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한 또 다른 도움 같은 건 없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뭐냐면요. 소득 기준하고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철에는 냉방비, 그러니까 주로 전기요금이겠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 정부 지원금이군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득 기준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같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해요. 그렇군요. 소득 기준이랑 가구원 기준.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해서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 나눠서 지급이 되고요. 최대 70만 원이요. 와, 정말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은 보통 본인이 살고 계신 곳의 주민센터,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같은 거 가지고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고요. 보통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름 바우처 같은 경우는 대개 5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말 정도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혹시 내가 해당될 수도 있겠다 싶으시면 꼭 한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9월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혹시 해당되실지 모르는 시청자분들은 꼭 한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70만 원 지원 놓치면 아깝겠네요. 그렇죠.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 정말 에어컨 전기세 절약법부터 정부 지원 제도까지 너무나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갑니다. 들어보니까 무조건 덥다고 참고 아끼려고만 하는 것보다는 오늘 배운 것처럼 좀 현명하게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절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또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죠.
네, 오늘 알려주신 것들 바람 방향은 위로, 리모컨의 자동 모드 꼭 활용하기, 창문의 햇빛 열기 차단하기, 그리고 2주에 한 번 필터 청소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올여름 전기세 부담 확실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잘 기억하셨다가 꼭 실천해 보시고요. 올여름은 전기세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시원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좋은 정보 나만 알기 아깝잖아요.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께도 오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다 함께 시원하고 알뜰한 여름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참, 그리고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우리 집은 이랬는데 왜 그럴까 하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아는 선에서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마지막에 잠깐 언급됐던 그 에너지 바우처, 정부가 최대 70만 원까지 준다는 그 냉난방비 지원, 이거 지금 신청 안 하면 정말 손해거든요. 이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오늘보다 더 아주 자세하고 쉽게 파헤쳐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꼭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